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한 사회복지학과 백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기관 및 법인 소개, 실습 일정과 주요 내용, 기억에 남는 실습 내용, 기관의 장점과 아쉬웠던 점, 실습 후 느낀 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안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의 법인은 홀트아동복지회로 사랑을 행동으로를 보여준 설립자 해리 홀트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아동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장애인, 지역사회와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습 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습 일정은 매일 티타임 시간과 하루 일정 평가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들어오셔서 각각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실습생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차 1일차의 종합복지관의 3대 기능 사업 관련 토론은 3대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조사해온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3대 기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시간에는 그 사업을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습한 기관에서는 멘토멘티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실습생 한 명씩 매칭이 되어 1대 슈퍼비전 시간이나 멘토링 시간에 1대1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자신이 궁금했던 점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피드백도 주시기 때문에 실습하면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 시간은 거의 매일 진행되었습니다. 2주차에서는 미술치료 시간이 있었습니다. 홀트수영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가족상담센터가 있는데 여기 계신 미술치료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총 10회기 동안 오전 시간에 미술치료 시간을 가졌습니다. 6일차에는 집단 프로그램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주제는 자유로 자신이 원하는 대상자를 정하여 하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일차에 1인 자유 강의 발표가 있었는데 자유롭게 발표 주제를 정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Q&A 진행하면서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주차에서는 미술치료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교육 시간에는 교육을 들었으며 사업계획서 작성하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로 간 사회복지사 인터뷰는 줌으로 진행되었으며 캄보디아에서 일하셨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질문을 통해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4주차 16일차에서는 가정방문을 한 후 인테이크지 작성을 한 것을 바탕으로 사례 개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올라오셔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일차에 사업계획서 최종본을 바탕으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를 한 후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20일차에 자기소개서와 입사 지원서를 적어보면서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셨고 면접 준비를 한 후 모의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실습 내용 첫 번째로 미술치료 시간을 뽑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미술치료 시간에 활동한 것 중 일부를 가져왔는데 이 시간 동안 주제에 맞는 나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한 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발표 능력도 기를 수 있었고 자신의 생각도 표현할 수 있어 실습생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실습 내용으로 효과적인 사진 촬영 방법입니다. 이것은 1주차 4일차 때 있었던 교육인데 이 교육 시간에는 사진 촬영에 대한 이론적 내용에 대해 배웠고 직접 사진 촬영을 해볼 수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기관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광안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하기 편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티타임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돌아가면서 볼 수 있었고 이
시간 동안 실습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멘토-멘티 매칭이 된다는 점입니다. 1대1로 멘토-멘티 매칭이 되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좋았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 위주로 실습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실습생이 독립된 공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공간도 넓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밝고 말씀을 잘해주셔서 좋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허브 준 사례관리자 양성 프로그램은 실습이 끝난 후에도 가정 방문을 하여서 사례관리 일부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원하는 실습생이 신청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 시설이 좋다는 점입니다.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화장실도 있으며 기관이 깔끔하여 좋았습니다. 제가 실습했던 기관의 단점이 생각나지 않아 아쉬웠던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만남이 없어 아쉬웠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진행되었을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때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이야기할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 제공이 되지 않았던 점입니다. 식당의 공간이 협소하여 식사 제공이 되지 않아 배달을 시켜 먹어 식비에 부담이 있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와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거나 참관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아쉬웠습니다. 처음 실습하기 전에는 내가 실습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실습을 통해 내가 사회복지의 어떤 분야의 진로를 결정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담이 너무 컸고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실습 기간 동안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힘든 일도 있었지만 홀트 수영 종합 사회복지관이 정말 분위기가 좋고 배울 점이 더 많은 실습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실습 박람회를 보시는 여러분도 여러 기관을 비교하여 실습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기관에 관해서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